오늘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드리겠어요. 근데 요 강의는 이제 11, 12월에 있을 최신 기출 문제 강의에서 그 포함하지 않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들, 다른 데서 막 어려운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해서 이제 국가직이니 이런 문제들은 지금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7급이나 또는 경찰 문제에서 어휘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출됐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먼저 그 자료집 페이지 찾으셨죠? 2페이지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어휘 문제 어떤 게 어렵냐면 고난도의 요건이라고 위에 써놨는데요. 일단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거의 어렵게 나오는데 단어가 어렵더라도 문장이 좀 해석이 돼야지 무슨 말이겠구나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추상적인 거죠. 문장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만 찾으세요. 요점만 찾으세요. 예, 요점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거기서 뭐 짜증내고 있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뭘 찾자? 요점을 찾자. 요점을. 예. 요점만 찾자. 요점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밑줄 딱 단어 구원을 전혀 모르는 단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려니 하시고 원래 어휘 문제는 어려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밑줄 문제가 모르면, 그러니까 알면 아이고 이런 횡재가 이렇게 하고 풀겠지만 모르는 단어를 밑줄 그었으면 그러려니 한 다음에 문맥을 활용하고 단어의 구성을 활용한다. 자, 여러분 뭐하고 뭐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하고 뭐를 활용하세요? 문맥하고 단어의 구성. 그게 키워드예요.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선택한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막 3개, 두세 개를 거의 몰라요. 예, 이러면 단어가 문제가 어려운 거죠. 역시 문맥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문맥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이고, 문맥을 가지고 배제할 것. 자, 배제를 하세요. 배제. 이거는 영 아니다 싶은 거. 단어 통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엔 좋은 의미가 필요한데 막 디스로 시작해. 그럼 디스로 시작한 단어 대체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분명히 좋은 뜻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제일 잘 잡으시고, 그건 흔들림이 없는 거니까. 근데 선택한 게 뭐 디스라든지 뭐 보니까 딱 부정어일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먼저 빼고 나면 남은 것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고르신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 요건 1에 해당하는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걸 볼게요. 여러분, she enjoyed the lassitude of convalescence in which time, hurry, and doing did not exist 하면 어려운 단어가 막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주어가 time, hurry, and doing did not exist의 주어가 time, hurry, doing 무슨 말이냐, 앞에 잘 풀리지 않으면서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아는 거 요점. 자, 앞부분의 요점은 뭐예요? enjoy죠. enjoy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the lassitude라는 건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좋은 거니까 즐겼겠죠. 근데 무엇에 좋은 거냐면 convalescence의 좋은 점이래요. 그 convalescence는 모르는 단어예요. 대략 좋은 말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말? 생김새로 보면 con 더하기 val 더하기 esc 이렇게 돼 있잖아요. val라는 스펠링은 여러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value. 예, 이게 생각이 나도록 공부를 이제 파워드를 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value가 value에서 온 말인데 con이 함께라는 거니까 대략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좋은 것을 즐겼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좋은 것인지를 인 위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형용사절이 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니까 인 위치하고 time, hurry, and doing did not exist 하니까 결국 다른 건 모르겠지만 hurry가 있대요, 없대요? time, hurry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포인트는, 그녀가 즐긴 것의 포인트는 급하지 않은 건 분명하죠? 요점, 그렇죠? 지금 이 단어도 모르고 이 단어도 모르지만 그녀가 즐긴 것의 핵심이 time, hurry가 없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요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기 did not exist라는 말을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가 즐긴 건 뭔가 급하지 않은 걸 즐겼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하신 다음에 선택항을 봤어요. 그래서 1번 excitation이라는 말은 물론 무슨 말하고 상관이 있겠죠? excite요. 그러니까 excitation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죠. 뭐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 exciting하고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럼 exciting한 거는 time hurry가 없다는 것, 즉 느긋하다는 것. 느긋함하고 excitation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럼 이건 빼겠고요.
그 다음에 langer라는 말은 모르는 단어죠. 예, 몰라요, 또요. 그 다음에 모르는데 langer라고 소리를 내보면 발음. langer. 급해요, 느려요. 발음을 여러 번 해보시고, 예, linger, linger, linger 이렇게 소리를 낸 다음에 linger 급한지 느린지. 자, 그러면 급하다 번쩍. 없어요. 느리다 번쩍. 예,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리다고 생각을 해두죠. 그렇죠? 예, 아마 이게 느린가 보다. 그 다음에 이걸 읽을게요. 발음이 lascivious라는 완전히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러나 lascivious는 완전히 처음 보지만 우리는 OUS라는 스펠링은 알아요. 맞죠? 맞죠? 예, 그러면 OUS가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표시예요? 형용사라는 표시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이게 무슨 사를 넣어야 되는 자리예요? 명사. 그럼 이거는 뭐 빼라고 얘기를 해주신 감사하게도. 예.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보니까 발음은 appeasement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파워드 500개의 표제어이기도 하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peace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제 peace 쪽으로 가게 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평화로웠다, 평화롭지 않았다. 평화롭지 않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appeasement 하면은 이걸 화해시킴 이런 계열의 말이라고요. appeasement는 평화롭게 만드는 거니까 옛날에는 막 난리법석 막 이러다가 이렇게 좀 그 차분해지게끔 달래고 이런다는 말이 appeasement인데 지금 여기 느긋함하고 달램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달랜다는 것과 느긋한 거 그건 아니죠. 예. 답은 2번. 이렇게 해야죠. 그쵸,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풀리잖아요. 엄청 어려운 단어예요. 랭거는 외울 수 없는 단어예요. 랭거, 저도 이걸 이제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왔어요. 이게 고난도 특강에 나오는 단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랭거는 뭐 이 동사로 이제 그 축 늘어지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소리 내보시면 languish라는 동사가 있는데 발음을 해보면 소리가 축 늘어져요. 소리가 languish,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 ish라는 스펠링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형용사도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고 이건 지금 동사예요. 근데 이제 형용사 중에 이렇게 끝나는 느릿느릿한 축 처진 이런 형용사가 있는데 소리 내보시면 sluggish 이렇게 가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면 자, 다시 해보죠. languish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조금 올라갔다 languish 이렇게 떨어지고 이 단어는 slug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sluggish 하는 말이 소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고 축 떨어져요. 어감이 있다고요.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자, 소리 내보시면 soar 어때요? soar? 아니면 soar? 어때요? soar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은 어때요? 자, 소리 내보시면 방향이 어때? surge 아니면 surge? surge 이렇게 할 때 혀가 올라가면서 이게 다 급등하다 올라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소리 내보시면 plunge 아니면 plunge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툭 U 발음이 plunge 그 다음에 지금 languish 할 때 뭐 linger 할 때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말들을 소리를 어떤 사운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고 이제 이 문제는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전체적으로는 잘 뚜렷이 몰라도 특히 이 단어 이제 요양을 뜻하거든요. 이건 좋은 단어기는 해요.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하시고 convalescence 하면 이게 요양 시설에서의 어떤 lassitude라고 하는 걸 즐겼다 할 때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convalescence를 몰라도 타임 허리가 없다는 걸 잘 잡으시고 나머지 말 excitation 지우고 그다음에 lascivious라는 건 형용사라는 걸로 지우고 그다음에 appeasement는 이게 유화 화해 정책 햇볕 정책 같은 거 북한한테 우리가 뭐 갖다 퍼주고 막 이랬던 거 이게 appeasement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급하다고 핵심적으로 상관이 있지 않다라는 걸로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는 랭거가 소리가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방법을 써보시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자, 뮤턴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레스튜드보다는 좀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건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뮤턴이를 시험장에서 대부분 모르죠. 그러면은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밑줄 친 단어를 전혀 몰라. 그러면 두 가지. 문맥.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맥을 활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문맥을 첫째 활용을 해서 무슨 말이 들어갈까라는 걸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부분들. 아까 같은 경우에 OUS라는 스펠링이 아마 무슨 사일 거라는 거?
형용사 그런 거 제가 사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the ship's captain 이러니까 일단 문맥을 알기 위해 나와야 될 단어, 잡아야 될 단어는 캡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 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선장이 was worried예요. 그 다음에 Amsterdam은 먼저 일이에요. 나중 일이에요. 먼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된 이유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소문을 들었는데 of a possible 가능한 뮤턴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among his crew예요. 자, 그럼 뮤턴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예,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알게 되는 건 여기 rumors라든지 worried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면 뮤턴이라는 건 선장을 걱정스럽게 하는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선택항을 갔어요. 자, 1번 발음은 transaction 이래요. 자, 사실 transaction은 여기 파워워드 공부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파워워드 하고 있다 혹은 했다.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파워워드 500개, 파워워드란 책은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파워워드란 책은 단어로 500개만 뽑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까 그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명사 appeasement 그것도 거기에 나왔고 transaction도 파워워드 표제하고 이거 사실 이거 세 개가 다 표제예요. 제가 만든 선택항 아닙니다. 예. 자, 이 세 개가 다 표제어예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transaction은 액션 행동인데 trans가 왔다 갔다 거리는 행동이라 그러니까 뜻은 거래예요. 파워드 공부하신 분 아까 3분의 1이 됐죠? 3분의 2에 파워드 공부하신 분들이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 거래예요. 그러면 거래 그 선원들 사이에 가능한 거래 때문에 걱정이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상하죠. 뭔가 그 배 안에서 뭔가 좀 난리가 날 것 같은 뭐 그런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배 안에 선장이 보니까 선원들 사이에 이걸 할 것 같네. 뭘 할 것 같은데? 반란, 폭동. 뭐 그런 말이 되게 전형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를 들어 반란이라든지 또는 폭동이라든지 문맥을 최대한 그쪽으로 몰아가면은 가장 내용에 맞는 걸 몰아가면 답하기 좋을 거예요. 마치 아까 레시튜드에 대해서 느긋함, 그러니까 타임 허리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느긋함 이런 걸 잡으면 어피스먼트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란 폭동이 되게 좋을 텐데 이건 거래니까 빼겠고요. 그다음에 intrigue 이렇게 말하면 intrigue는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파워드 500개 표제어예요. 뜻은 음모 이렇게 나와야지 돼요. 근데 지금 500개 중에 분명히 들어있음에도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소리 내보시면 intriguing 이란 단어가 표제어예요. intriguing의 뜻은 흥미진진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고 흥미진진한이에요. 왜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거기 뭐가 있으니까. 음모가 있으니까, intrigue가 있으니까. 자, intrigue가 안에 여러분이 사실 이 단어는 자, 여러분 책판 보시면 500개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 보면은 잘 안 외워지는 한 몇 개 단어가 있죠? 한 몇 개입니까? 한 100개? 그러면 안 되죠. 500개 중에 100개가 안 외워진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잘 섞어보세요, 자꾸. 처음에는 500개 중에 내가 아는 단어가 한 100개밖에 없었는데 400개를 몰랐는데 자, 공부를 하다 보면 한 200개는 잘 모르겠는데 300개는 알게 되고 그러면 200개를 더 줄이면 100개고 100개 더 줄이면 50개고 그러면 한 10개, 20개는 이건 진짜 계속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걔네만 붙잡고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여러분이 이런 말을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빨리 보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트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트릭. C하고 G하고가 원래 스펠링이 호환이 잘 되는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C에다가 그 다음에 G를 만드는 방법 C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C에다가 이렇게 줄만 내리면은 G가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K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C에다가 짝대기 그은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기억 계열의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가 C나 K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트릭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트릭을 그다음에 이는 뭐라고 읽으셔야겠어요? 트릭을 안 해라고 읽어야겠어요? 트릭을 안 한다라고 읽어야겠어요? 안에다가 트릭을 넣었다. 그러나 트릭을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는 거죠. 문제들을 보면 다 트릭이 들어있죠. 그렇죠? 문제도 일종의 인트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트릭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이게 맞힐까 틀릴까 아슬아슬하고 이러는 거. 그런 아슬아슬한 흥미진진한의 발음이 intriguing 이런 것이고 여기 그래서 이게 음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음모라는 것이 가능한 음모에 대한 소문이에요? 아니면 가능한 폭동에 대한 소문이에요? 가능한 음모? 가능한 음모 아니면 가능한 폭동?
폭동. 왜냐하면 소문 자체가 음모라는 거는 그냥 계획만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뭔가 실행을 할 것 같잖아요. 조금 놔둬봐요. 이것도 안 좋은 말이긴 하니까. 그다음 이 단어는 발음해 보시면 rebellion. 이건 아시죠? 뜻. 이게 폭동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아니 표제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이고. 그러니까 선장이 배 안에서 선원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굉장히 걱정스럽다가 맥락상 되게 잘 어울리는 게 3번이죠. 예,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 intimidation이라는 말은 소심하게 만든다 해서 겁주기 이런 말이니까 뭐 선원들 사이에 겁주기가 있다 이런 말보다는 폭동이 아주 잘 어울리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뮤터니를 잘 몰랐지만 우리가 뭘 사용했어요? 뮤터니를 모르겠으니까. 문맥. 예, 문맥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하고 나머지 선택항에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꽤 많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휘 공부 기본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뮤터니가 매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본 거죠. 그다음에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자, 보면 he started making surreptitious visits to the pub on his way home 이랬는데 여기서 그는 시작했고 뭘 만들었냐면 surreptitious한 방문을 하기 시작했고 방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방문을 했냐면 그 펍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펍이 뭔지 알아요? 술집이에요. 이걸 아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술집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술집에 들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술집에 surreptitious하게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들렸겠어요? 특히 sur이라고 하는 스펠링은 super 혹은 serve의 변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술집에 집에 가는 길에 술집에 들르는데 이렇게 드러내서 막 이렇게 갔겠어요? 아니면 살짝 몰래 갔겠어요? 몰래 갔겠죠.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상식적으로. 그럼 이제 몰래 밑으로 안 보이게 갔다라는 말이니까 그런 몰래일 것이다. 이렇게 맥락상 추측을 하는 거죠. 펍이 뭔지를 안다면. 펍이 뭔지 모른다면은 얘기가 뭐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럼 펍이 뭔지 모른다면 SUR을 살리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SUR이 아마 서브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가는 거죠. 그럼 선택항이 1번이 secret이에요. 그럼 어때요? secret visit을 했다 말? 되죠? 예. 그러면 2번은 어때요? lively 막 생기 있게 활발하게. 이건 이상하고. 그다음에 casual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심드렁한 별로 계획하지 않은인데 이게 지금 서브라는 말이 살금살금 이렇게 몰래 이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casual은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뭐 그런 말이니까 또 stable 이런 무슨 말인데 여러분 대답을 해봐야지. stable이 뭐예요? 안정적인이죠. 그것도 이제 서브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단어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맥락과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찍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 뭐 이렇게 잘 평상시 연습을 하니까 저번에 올해 교육행정직 본 학생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휴게실에서 나와 보니까 그 문 앞에서 인사하려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격을 했는데 뭐 면접 볼 때 어떤 선배가 하나 아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인사도 하면서 누굴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주기도 했는데 영어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떨어진 줄 알고 채점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합격을 했다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본 거죠. 저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100점이래요. 영어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찍신이 들렸겠죠. 아마 문제를 풀 때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측하면서 이렇게 풀었는데 하고 나니까 막 맞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이 단어를 풀 때 정말 확실히 시크릿이야 이렇게 하기는 자기가 단어를 모를 때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중에서야 이게 낫잖아 이러면서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읽어볼게요. Her explanation seemed entirely plausible to me.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녀의 설명이 완전히 나에게는 plausible해 보인다. 그럼 여기서 추측을 해주시는 거예요. plausible은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는데 plause하고 able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able이라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명사 여러분 발음 ability 거기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plausible하다. 그럼 대략 그녀의 설명이 좋았다는 것 같아요? 안 좋았다는 것 같아요? 대략은 좋았다고 해야죠. 뭐 그렇죠? 예. 특별히 안 좋다고 추측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설명이 완전히 나에게는
괜찮아 보였다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러나 then again 그러고 나서도 내가 또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뒷부분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단어의 구성이 플러스 다음에 able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이랬으니까 그럭저럭 좋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한 걸 가서 볼게요. acceptable 이라는 말의 뜻은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녀의 설명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 같았다 말? 돼요. 그리고 이제 able로 끝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슷하게 끝나는 것들이 동의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ridiculous하다 뜻은 말도 안 되고 지금 터무니없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마도 이게 파워드 500개 표제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스꽝스럽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플로저블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걸 밀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 오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졌던 추측, 처음에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추측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표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좋은 말일 것이다. 이렇게 어차피 난 추측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분산되지 않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을 표시를 해놓고 그럼 이건 되게 안 좋다는 말인데 꼭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럼 이건 좀 빼자. 그 다음 이거는 발음은 incorrect. 결국은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묻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둘 다 좀 틀리다 계열의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arbitrary라는 말의 뜻은? 이거는 잘 모르시죠? 이게 파워드의 동사로 이거 나오지 표제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표제어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도. 뭐하다? 맞아요. 독단적인 그런 말이에요. 자의적인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동사로 자 소리 읽어보시면 arbitrat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이 부분까지가 가다라는 뜻인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출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잖아요. 나가 이렇게 써 있어요. exit. 이 x가 밖으로 오고 그다음에 it가 가다 이러니까 exit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가 가다인데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든 뭐 to라는 전치사에 해당해요. 그러면 arbitrate은 중재하다라는 동사인데 제가 arbitrate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 좀 듣고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다닐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자 발음해 보시면 arbitrate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재자면 arbitrate 할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 그럼 중간에 만약에 미국이 중재를 해. 그러면은 미국은 자기가 중재하니까 뭐 한국에도 왔다 가서 말 듣고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다 영어로 발음해 보시면 arbitrate. 그래서 저는 arbitrate 할 수 있는 거는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arbitrate를 하다가 자기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말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쪽에서 1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져가서 150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50은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중간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의적이고 혹은 독단적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이라는 말을 발음하시면 arbitrate예요. 중간에서 이제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시험장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이쯤 됐으면 답을 뭘로 하셔야겠어요? 1번 해야죠. 뭐 모양도 비슷하고 자기가 원래 추측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근거라는 건 맥락을 통해 자기가 추측했던 거 그리고 스펠링의 부분들 이런 걸 사용해서 자기 추측을 표시해 놓고 그에 가장 가까운 걸 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하나 더 알면 좋죠. 자, 그럼 뒤로 갑니다. 그다음에 선택항의 단어가 되게 모른다. 역시 이제 아까랑 결국은 다 마찬가지. 문맥을 보시고 그다음에 아는 걸 빼버리시고 그러십시오. 예를 보면 코치크로프트가 worked out 했는데 work out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work out 해결하다. 예, 그다음은 운동하다. 자, 여러분 뭐하고 뭐 무슨 뜻 있다고요? 해결하는 거하고 운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해결한다는 거는 작업을 하다가 딱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work out 해결을 해낸 거예요. out이라는 게 그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운동하는 거는 근육을 일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운동을 work이라고 한 대표적인 예는 풀장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풀장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을 좀 덮여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을 work your muscles 이래요. 자, 뭐라 그런다고요? work your muscles. 그러니까 너의 근육들을 운동하게 해라, 운동시켜라 라는 말을 근육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work 뭐라 그래요? 땀이 나오니까 work out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exercise잖아요. 이 말의 또 다른 동의어가 뭐냐? 그럼 workout을 생각해요. workout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라고요? 해결하다와 운동하다. 그럼 이제 workout 해결하다면 S로 시작하는 여러분 해결하다는 대표적인 단어 solve하고 같은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코치니까 운동 선수 뭐 가르친 사람에게 이게 운동하다든지 해결하다든지 좀 뒤를 봐야 알겠는데 the strategy carefull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운동에 뭐예요? 전략을 뭐 해결해냈다, 전략을 만들어냈다, 풀어냈다 이런 말이었겠죠. 예, 그러면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죠. 자, 그러나 it이라는 말이 뭘 가리키겠어요? 그것이 판명났다, 어떻다고 이럴 때 it이 가리키는 건 strategy겠죠. 이렇게 해석을 차분차분 해주셔야지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당황해서 틀렸을 것 같아요. 빨리 찍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흔히들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7문제를 8분 안에 푸는 거예요. 88, 15, 16 방법은. 그 방법은요. 그리고 88, 15, 16 방법은 여러분의 그 방어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 점수는 완전히 확보해야겠어. 이걸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은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마치 100점을 맞을 사람처럼 막 문제를 푼다고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막 그래요. 그럼 한 문제로 더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문제로 더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방어 점수를 방어하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60점만 맞아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교육행정직이네요. 근데 직장 다니다가 되게 빨리 그 사람은 합격을 했는데 그 나머지 과목은 되는데 영어가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는 시험지마다 60점을 맞자고 정말 60점을 맞자고 모든 시험지마다 60점을 맞자고 적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진짜 60점 맞고 합격했대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높은 점수였던 거예요. 60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머지 8문제를 틀릴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문제를 틀릴 이 자유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면 바로바로 지워버리고 그럼 25분 동안에 이 사람이 12문제를 열심히 푼 거예요. 시간이 뭐 남아 돌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도 이제 80점을 맞았는데 자기가 시험지를 보자 지문이 굉장히 길면서 그래서 보자마자 길고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를 바로 찍었대요. 4문제를 바로 찍고 골고루 찍었겠죠. 88, 15, 16 방법이니까. 골고루 4문제를 바로 찍어놓고 자기는 16문제만 풀었는데 다 맞았대요. 그래서 8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 각각 준비하는 직렬도 다르고 다 컷라인도 다르고 한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영어를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로 확보하자 이랬으면은 4개를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섹션 3개의 섹션이니까 여기 7문제를 8분 동안 푸는데 이 중에 사실 7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6문제만 맞춰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각 구간별로 6문제를 맞추면 여기 30점, 30점, 30점 이러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7문제를 다 열심히 풀 필요는 없다고요. 그중에서 6개만 확보를 하자. 그럼 그중에 하나는 좀 찍어도 괜찮다. 이런 이제 여유도 갖게 되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읽으면서 빈칸에 뭐 선택한 모르네 막 이래서 막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을 짰지만 이랬으니까 그 전략이 prove to be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뒤에 보니 언제냐면 우리의 패스가 발로 아마 패스했나 보죠. 축구인 것 같아요. were intercept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쪽이 우리의 스트레이지 벌써 알았나 봐. 그죠? 예. 상대방이 우리의 스트레이지 벌써 알아. 그래가지고 패스를 인터셉트하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졌겠죠. 뭐. 자, 그러면 빈칸에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단어를 보니까 딱 선택항이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책으로 볼게요. 선택항 아마 잘못 넣으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제가 다른 형용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 보자. 그럼 아까 여러분 그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 마이너스인 형용사가 무엇을 수식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스트래티지가. 그러니까 전략이 안 좋을 때 쓸만한 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 4번은 빼야 돼요, 먼저. 왜?
4번을 빼야 되는 이유. 명사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prove to be 하고 이러한이라고 하는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명사라서 이건 빼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이 이제 다 A, B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면 좀 좀 밉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A, B라는 말이 멀리라는 말이어서 대략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뭐 이제 찍으셔야겠네요. 근데 파워드 표제어예요. 자, 명사형 소리 내보시면 abortion. 예, 이 말이 뜻이 낙태를 뜻해요. 그러면 낙태를 한다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예, 실패한.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abortion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abortion은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abortion의 형용사형을, 그러니까 abortion이 뭐 아기를 죽였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발생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발생이 여러분 뭐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 original, 예, 뭐 이런 거 이게 발생하다라는 말인데 그 기원 origin이라든지 이런 말에 이제 생겨난다는 건데 A, B가 생겨나지 못하는 이니까 그 꼭 아기를 죽일 때만 그 뭐 유산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여기저기 뭔가가 실패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깊게 단어를 알고 있으면 abortive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위에 있는 두 개는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발음해 보시면 abstruse 이런 말은 근데 이제 abstruse가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심오한 이런 정도에 가까운 말이고 그러니까 hard to understand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라는 말이면서 여러분이 좀 저 익숙한 말 중에는 자, 이 단어 발음이 abstract 뜻이 뭐예요? 추상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추상적일 뿐더러 이해가 되게 안 되는인데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창 같은 걸 이렇게 밀어서 찔러 넣는 걸 thrust라고 하거든요. 근데 ABS가 멀리라는 뜻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얕게 찌른 게 아니라 아주 훅 찔렀다고요. 그러면 이제 훅 찔렀으니까 저 멀리까지 갔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게 이제 발음하시면 abstruse라는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이런 단어 알잖아요. 자, 소리 내보시면 intrusion 알죠? intrusion 뜻 침입 이런 말이죠. 예,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true라는 말하고 여기 true가 똑같은 말이에요. truth가. 그러면 intrusion은 뭐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어디로 뭐 한다? 안으로 찔러 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입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입하면 또 생각하는 쉬운 단어는 자, 소리 내보시면 invasion 있는데 요거는 베스가 걷다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안으로 척 행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걸 invasion이라 그러고 intrusion은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찌르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abrasive이라는 말은 여기 그 RAS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 소리 내보시면 eras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우다죠. 원래 그 RAS라는 스펠링이 또 이것 말고도 뭐 면도기를 razor 이러잖아요. 이 RAS가 문지르다란 뜻인데 면도기를 할 때 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 가지고 하는 것에서 razor란 말이 나오고 지우개는 자꾸 문질러 가지고 없애니까 erase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AB를 붙이면은 막 엄청 북북 문지르는 거예요. abrasive 하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빡빡 문지르면. 막 신경 거슬리고 막 소리 안 좋고 막 그게 이제 abrasive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거슬리는 이런 명사로 쓰면은 자, 여러분 이 단어 발음해 보시고 abrasive 연습해 보시고 abrasive는 명사로 쓰면은 이제 추석이라서 집에서들 설거지들 해보셨나 싶은 궁금한데 이제 설거지 할 때 보면은 철로 된 수세미 있죠. 철수세미 그런 걸로 막 하면 북북하면서 막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철수세미. 뭐 이렇게 센 거 이렇게 할 때는 철수세미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로 abrasive예요. 철수세미 같은 그런 뭐 한국말로 무슨 한국말로 말이 있던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북북 긁는 거 그런 도구들을 abrasive 하다라거나 또는 그걸 abrasiv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abrasive 하다 그러면 신경을 거슬린다 그래요. 신경을 북북 긁는 것처럼 아주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럴 때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자, 실패한이라는 형용사 발음은 abortive는 여러분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abortion 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마지막 단어 evocation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요 복화라는 스펠링이 여러분 어휘를 vocabulary 할 때 그거잖아요. 네, 이 복화가 부름
콜 소리 낸다. 그래서 이 콜을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긴 하지만 A가 빠지면 vocation을 이 콜링도 그런데요. 콜링이 명사로 뭐 전화란 뜻도 있지만 소명 한국말로 소명 이 소명이 뭐냐면은 천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그 목소리 그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콜링 어려운 말로 하면 vocation. 그래서 vocation이 소명, 천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나 이걸 하라는 것 같아. 이게 이제 vocation인 거죠. 알겠죠? 근데 A라는 말이 A, B처럼 away를 뜻해요. 여기 B하고 V가 소리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B가 탈락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명이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evocation은 뜻이 두 가지 이러는데 뭐 부업이랄까 아니면 취미 활동이랄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job에서는 멀리 있는 딴 활동을 e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단어라고 하나도 안 외우고 손도 안 대고 그러면은 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단어일수록 어근을 보고 이렇게 뜻을 그 단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외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practice로 몇 문제가 들어있죠? 꽤 많죠, practice가. 몇 문제 있어요? 8개. 예, 그리고 빨리 해볼게요. 예. 자, to some people. 자, some이 나오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고 others, 딴 사람은 다르고 이제 일부 사람에게 the sound of loud music. 자, 이 글을 읽을 동안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는. 라우드를 기억해야 돼요. 요점 문맥은 라우드. 이걸 읽을 동안에 막 시끄러운 음악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라우드 뮤직 하자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좀 그렇죠. 대부분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some people이 나를 포함하냐 아니면 나 말고 딴 사람이냐 이건 생각해야 돼요. 라우드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the sound of loud music or the roar of a motorcycle 했는데 roar라는 말이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예요. 앞에 있는 무슨 말하고 동의어예요. loud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꼭 몰라도 결국 이제 시끄러운 소리 이걸 잡아주시고 그 큰 소리가 아마도 exhilarating 할 수가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소리가 exhilarating 하다 그러면 그 소리가 x가 들어가는 그 소리가 어떻다? x 대표적인 단어 뭐죠? exciting 소리를 수식하는 말 중에 x로 들어가는 말이죠. 그 소리가 밖으로 사람을 나오게 한다라고 그러면 영어에서 밖으로 나오는 x가 들어가면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겠어요? 좋은 말이 많죠. 자, 그리고 힐러라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뭐 되게 우울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지도 않고 힐러는 이제 미국의 뭐 클린턴이라고 한 대통령의 부인 뭐 힐러리 클린턴 그 사람의 그 힐러 이름은 같은 건데 힐러라는 스펠링은 자체가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기쁜 이걸 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밖으로 나오고 신나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exhilarating 하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뭐 춤추고 싶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추측을 하시고 다음 단어는 좀 외우세요. 자, 소리 내보기 신나게 하는 발음하시면 exhilarating 이러시고 그러면은 단어는 좀 외우시고 hilarious 이런 단어도 똑같아요. 힐러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품사가 뭐고요. hilarious는 형용사 뭐 이것도 형용사긴 하네요. 자, 뒤로 갑니다. 그럼 선택하기 단어가 또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러나 아까 나온 말이 뭐였죠? 그 exhilarating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리고 이 플러스인 단어는 무엇을 수식한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수식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무엇이 좋다고? 사운드가 그 다음에 라우드 사운드가 굉장히 사람을 막 신나게 하고 더 힘나게 하고 이런 말을 찾아주셔야 돼요. 문맥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단어를 봤는데 뭐 grating이라고 소리는 낼 수 있으나 전혀 모르겠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뭐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모르겠다. 신난다? 신난다? 별로 그런 느낌 아니 크게 신나는지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발음은 unflagging 그러면 이것도 잘 플래그가 깃발인 건 알아요. 그리고 on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말을 만드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unflagging이 그렇지만 또 뭔지는 모르겠어요. 플래그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발음이 invigorating. 자, 그럼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자, 거기 뭐가 들어가 있고 vigor라는 말의 뜻이 활력.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생한이라는 형용사가 vivid 이런 말의 그 V가 그 survive, revive 할 때 V가 살아있다라는 건데 vigor가 활력이고 그러면 in이라는 말을 뭐라고 읽으셔야겠어요. 활력을 안에 넣어주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쿵쿵쿵쿵쿵쿵 막 이러니까 힘이 막 나고 막 활력을 안에서 받아가지고 막 이거 어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이런다 이러면은 그것이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 단어는 overwhelming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압도적인, 사람을 압도하고 뭐 굉장히 쫄게 만들고 좀 무서운 이런 말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invigorating의 그 소리가 그렇다에는 어울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grating이라는 거는 그 강판 있죠. 감자나 이런 거 가는 강판. 마늘 이런 거 가는 강판, 그 강판이 grate이에요. 그럼 이제 grating은 강판에 뭐 척척척척척 이렇게 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어때요? 강판에 뭐 이렇게 가는 뭐 감자일 수도 있고 야채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뭔가를 막 자꾸 갈면 아까 그 단어랑 비슷한 거죠. A로 시작하는 문지르다가 영어로 뭐였죠? rasp고 그럼 벅벅 문질러서 소리가 막 그 발음 abrasive 예, 이런 식의 말이에요. grating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아까 단어가 calling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calling의 뜻 뭔지 기억나요? calling 소명. 근데 이거 동의어로 좀 어렵게 말하면 뭐가 돼요? vocation 이거 생각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짝하고 지금 grading이라는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형태상.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독어 기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쉬운 말 어려운 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어 같은 거 자기네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냐 아니면 한자어처럼 좀 격식이 있는 말이냐. 그러면 콜링은 그런 의미에서는 일상어로 만든 거예요, 격 있게 만든 거예요. 일상어 요거는 격 있는 말 한자로 만든 거예요, 한자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한글 그다음에 이거는 한자 이런 차이가 영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거는 독어 기원어고 그다음에 이거는 라틴 기원이고 이렇게 둘이 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른 거고 이것도 부른 거고 생각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갈고 문지르고 이러는 거고 이걸 라틴 기원으로 바꾸면 abrasive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의 같은 말인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말하느냐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이제 work 아까 해결하다란 말이 뭐였죠? work out. 요거는 이제 일상어예요. 근데 요걸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그러면 solve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기원은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풀다 이런 말이 있고 그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해결하다. 그런 짝이 서로 동의어 관계면서 이거는 쉽게 쓰고 이거는 좀 이렇게 난도 있게 쓰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짝들이 영어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grading 그런 말이고 unflagging은 지치지 않는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 거기 지치지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flag인가 보죠? 자, 그럼 flag의 원래 뜻은 깃발인데 깃발이 지치나요? 지쳐 있잖아요. 평상시엔 지쳐 있잖아. 이렇게 지쳐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펼쳐지지. 평상시에 이렇게 지쳐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힘을 더 나게 한다는 말이어야 되니까 invigorating이 답인 거죠. 자, 그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There is a reciprocal. 자, 발음이 reciprocal. 그러면은 relation between goals and data 하면은 이제 목표와 그다음 data라고 하는 결과겠죠. 아마 여기서 이제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런다면은 goal이 목표니까 그다음 data라고 하는 결과값 그것 사이에 뭔가 어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목표와 결과값 사이에는 좋은 아니면 안 좋은 그러니까 순방향적인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면 역방향적인 관계가 있겠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이 정도 나와. 그럼 대체로는 순 아니면 역? 순. 여기가 특별히 뭐 부정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는 이만큼 잡아보면 거의 목표와 반대적인 이런 거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 서로 상관이 있는 이런 정도의 말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특히 이 단어는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AL이 붙으면 무슨 사라는 걸 알죠? 형용사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re도 있고 pro도 있다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re는 무슨 뜻이고
뒤. 그럼 뒤로 갔다. 그다음 프로는 앞으로 갔다. 그러면 뒤로 가면은 아마도 목표가 있겠죠? 앞으로 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목표를 보니 결과가 예상이 되는. 이게 상호 관련이 있는 이 말인 거예요. 맞나요? 예, 뒤로 가면 뭐가 있고 목표가 있고 앞으로 나가면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reciprocal 하면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 보니까 서로 관련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reciprocal을 보통은 상호적인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뒤와 앞이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또는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말이 돼서 이제 그것을 re와 pro를 잘 사용하고 발음을 여러 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선택항을 보자. 발음은 mutual 이러면 요거는 뭐 시험에도 정답으로 여러 차례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그 작년 시험에 이 단어가 여러분 meticulous가 올해 시험이군요.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의 단어를 한 몇 프로의 학생들이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쉬워. 되게 이거는 쉬운 단어야. 이러면서 답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일까요? 한 80%쯤 될 것 같다. 아니면 그거 말도 안 됩니까? 그쵸 그쵸. 제 생각에도 저런 단어를 학생들의 응시자의 80%가 아는 단어 이거 잘 안 될 것 같고 60%는 어때? 60%?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60%도 안 될 것 같고 한 30% 정도는 뭐 파워드 표제어야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풀다가 봤어 이러면서 알고 맞췄을 것 같아요. 30% 내지 20% 정도가 맞췄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해설을 쓸 때 보니까 메티큘러스 되게 쉬운 단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아닐 텐데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 수업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외국어의 어휘라는 게 그 참 끝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면 meticulous하고 mutual하고 이 두 단어는 좀 비슷한 수준의 좀 중요도가 있는 단어예요. 시험에 단어를 낼 때는 이게 이번에 이제 제가 경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서 국가직하고는 좀 달라. 국가직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은 경찰 준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번쩍? 없으세요? 예. 아 여기 예. 경찰 시험은 문법이 되게 쉽거든요. 독해도 좀 쉬워요. 문법하고 독해가 쉬우니까 어휘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2개, 3개 내면서 선택하기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뮤추얼 같은 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메티큘러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상급, 초상 이런 건 아니고 한 상급 정도의 어휘에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말이죠. 이게 국가직에서는 구급 공무원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좀 말이 되는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 경찰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가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수준으로 풀게 되는데 그 뮤추얼하다는 그 MUT라는 말이 무슨 말에서 나오냐면은 면역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immunity 이게 아니네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예, 뮤추얼이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서는 혹은 알아야 될 말인데요. 자, 소리 내시면 commute. 예, 이런 말이 이제 통근하다거든요.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둘이 같이.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로 이런 거 있어요. 자, 소리 내보시면 immutable. 예, immutable이란 말은 불변하는 이런 말이에요. 불변의 원칙, 불변의 진리 이런 말 할 때 immutable 하다 그래요. 물론 mutable 하다 그러면 바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연변이란 단어가 자, 소리 내보시면 mutation 이런 말이 이제 MUT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뜻을 공유하는 말인데 기본적인 뜻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 거였는데 원래는 이제 그 목표에 있었던 숫자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뭐로 가도 아까 다시 저 문제로 가고 있어요. 뮤추얼을 여기다 쓸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그것이 목표였죠. 근데 그게 바뀌어서 뭐가 돼?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단어는 발음이 omnipotent 하는데 omni라는 말을 외우세요. 그다음에 딱 요 스펠링 omnibus 이런 말 할 때 들어가는 몽땅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pot 이게 여러분 잠재력 영어로 뭐라고 하죠? potential 이런 말 할 때 그 pot 이게 파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전능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옮길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소리 내보면 omniscient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이언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지한 이렇게 말을 바뀌기도 하는 그런 말인 거고, 또 exclusive는 또 선생님 많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동사 원형은 올해도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자, exclude라는 지방직 답이었어요. exclude가. 자, 그러면 exclude가 밖에 놓고 문을 닫는다. 그럼 나가라 이런다. 문을 닫으니까 뭐하다. 배제하다 이런 말로. 그래서 배타적인 이런 형용사. 아니면 특종. 딴 데는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거. 그 다음 소리는 incongruous 이렇게 되고, 이 말은 이제 여기 congruous라는 소리를 발음을 해보면, 해보세요 여러분. congruous 이렇게 여러 번 발음하면, 그러니까 나쁜 뜻일 수가 없는다.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이렇게 뭔가 너무 원만해. 단어가 너무 이렇게 원만하잖아요. congruous라는 소리가 이렇게 그냥 잘 굴러가고 굉장히 원만하죠. 그래서 일치하는 뭐 이런 말이고, 그런데 이제 incongruous 하니까 불일치하는 이런 말이 돼요. 뭐 그루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너무 원만해. 그냥 소리를 내보면. 자, 그다음 3번 해볼게요. Unlike his gregarious brother 이랬는데, 자, 그러면 gregarious라는 말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것도 이제 meticulous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 그래서 막 말도 아까 첫 번째 풀 때 lassitude 이렇게 어려운 말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이제 우리한테 외우기 쉬운 거 있죠. 그런 말이 외우기 쉬운 말이 많이 쓰일까요? 덜 쓰일까요? 잘 한번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어근 설명을 이렇게 해보니까 들으면 되게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이런 말 있죠. 아까 신나게 하는 생각나세요? 막 exhilarating 또는 활력을 북돋는 하면 invigorating 이런 말 이렇게 들어보면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쓰이겠냐고 별로 안 쓰이겠냐고. 많이 써요. 자기들도 그게 외우기 쉽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니까 그 말이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뜻을 봐서, 아까 강판에 가는 이거 생각나요. 강판을 보통 뭐라고 하는데 great. 근데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워. 그런 걸 영어로 grading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또 속뜻을 알고 보면. 그러면 말들이 많이 쓰이기 마련이에요. 자기들한테도 그게 쉬우니까. 그럼 지금 gregarious가 왜 쉽냐면은 파워드 표제어로 나오기도 하고,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자, 소리 내보시면 segregate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segregate은 인종 격리하다. 그래서 이제 뭐 colored 유색 인종 있죠. 그다음에 무색 백인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나누는 걸 segregate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흑백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유색 인종과 그다음에 백인을 구분하는, 자, 영어로 뭐라고 하는 segregate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들을 통합하죠. 그래서 흑백이 같이 다녀요. 학교고 뭐고 간에. 그런 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소리 내보시면 integrate 이라는 말을 하죠. 이거 통합하다라는 말이 둘 다 파워드 표제어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겠고, 그러면 segregate를 알았을 때, 이게 se라는 스펠링이 원래 이렇게 나눈다잖아요. se가. 여러분, 나누다라는 동사 대표적인 게 뭔가요? separate. separate이 이 단어의 동의어고, se가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떼어낸다는 말이에요. apart, 떨어뜨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Greek라는 말이 모은다, gather하거나 아니면은 스펠링을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GR이 같은 걸 사용해서 그룹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egregate은 그룹을, 니네 백인들 그룹, 뭐 흑인들 그룹 이렇게 분리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gregarious라는 말은 그룹, 모아 있는 거를 좋아하는, 싫어하는, 좋아하는 부정어가 없으니까. 모여서 지내는. 그래서 이걸 한자로 군거하는 혹은 사교적인 이런다고요. 물이 군자를 쓰는 거죠. 되셨어요? 예, 막 우글우글우글 이런 걸 막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혼자서 있기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닌. 자, 그러면 이렇게 뜻을 기억을 하시면야 얘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고요. 모른다면 맥락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 앞에 unlike이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unlike의 뜻이 뭔데? 달리 이런 말이니까, 이제 이 사람과 달리 얘는 딴애니까 여기 나오는 한 단어와 반대말 관계를 사용하면 돼요. 자, 뒤를 보면 Robert is a very shy 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shy하고 gregarious가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죠. 됐죠? 예. Shy person who does not like to be with friends 하면 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 shy한 사람이다. 그럼 이쪽 사람들은 친구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막 나대고 이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발음은 infamous다. 자, 파워드 표제요. 뜻.
악명 높은. 네. 악명 높은 거는 상관이 없다. 빼고. 그다음에 sociable 어때요? 굉장히 좋다. 여기서 뭐가 생각난다? 사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society. society와 group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게 답이다. 그다음에 taciton과 reticent이라는 말을 둘 다 잘 모르는데 오늘 공부를 해보시라. 자, 그럼 taciton과 reticent란 단어는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TAC와 TIC. 그럭저럭 같은 어근이에요. 이제 그러면 TAC와 TIC가 같은 어근이면서 둘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비슷한 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용하다는 걸까요? 시끄럽다는 걸까요? 틱틱 틱틱거리고 말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한다. 맞아요. 예. 자, 틱틱 요 소리는 짧다라는 말이에요.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silent. 자, 그래서 re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한하고 re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re가 무슨 뜻인데? 뒤로. 그럼 조용한 사람 앞으로 뒤로. 뒤로. 그래서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은 reticent. 자, 소리. reticent. 소리를 내고 스펠링을 외우셔야지 단어를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펠링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꼭 외워야 돼. 뭐 하여튼 스펠링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깜지는 만드는데 깜지는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서도 그 학생들을 보면 이걸 막 쓸 때 스펠링을 정확히 외워야지 그런다는 느낌보다는 10번을 써야 돼. 그 횟수를 채우려고 스펠링을 쓰는 것 같아요. 한 단어를 20번씩 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펠링을 외우려고 하질 않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스펠링을 제가 왜 외우라 그러냐면 스펠링의 뜻이 있으니까요. 자, re에 무슨 뜻이 있어요? 뒤에. 그 다음에 틱에 무슨 뜻이? 조용한. 그 다음 ent가 형용사. 그걸 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 쓰면서 머리를 쓰라는 거죠. reticent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taciton이라고 하면서 tacit, 뒤는 턴이네. 도는 거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tacit에다가 턴만 붙이면 테스턴이란 말이 되네.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라는 말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RETICENT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RETICENT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면 스펠링 안에서 뜻을 기억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말이죠. 과묵한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되면 자, 소리 내보시면 tacit approval 이런 말이 있는데 approval이 찬성 혹은 승인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도 파워드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500개에 대해서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로 나오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tacit이라는 말이 무슨 승인? 뭐 어떤 승인? 침묵한 승인? 침묵? 암묵? 맞아요. 암묵. 암묵적 승인. 그러니까 과묵한이 아니라 말은 하지 않지만 다들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걸 tacit approval이라 그래요. tacit agreement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4번. 여기 이제 단어가 딱 밑줄을 그었는데 발음해 보시면 surveillance라고 여러분한테 어마어마 어렵게 보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단어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면 이제 맥락을 사용해야 되죠. 자, 앞에서 읽어보니까 Police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Police officers. 자, 경찰이 하는 일, 경찰의 책임에 대한 얘기예요. 경찰의 responsibility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law and order를 유지하고 collecting evidence and information,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and conducting investigations 할 때 conduct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자, 그럼 조사를 뭐하다? 수행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500개에 대해서는 그 단어에 대해서 싹 깔끔하게 여기서 무슨 말이겠구나 깔끔하게 나와주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마치 뭔가 튼튼한 기둥이 서 있으니까 나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수행하고 그리고 그러면 조사와 뭐를 수행하네. 그렇죠? 조사와 뭐를 수행한다. 수행의 대상이며 조사와 비슷한 말일 거예요. 대략 좋은 안 좋은?
뭐 경찰이 하는 뭔가 좀 이런 비슷한 일일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다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경찰이 하는 뭔가 이제 뭔가 조사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말일 텐데 경찰이 하는 업무에 관련한 이야기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단어 구성을 보니까 surveill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SUR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SUR은 super 혹은 sub 이렇게 되는데 경찰은 위에서 해요? 아니면 밑에서 해요? 위에서도 하고 밑에도 양쪽도 할 것 같은데요. 숨어서 뭐 하기도 하고 위에서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튼 경찰이 할 만한 일로 하겠어요. 자, 그럼 1번 발음은 supervision. 어때요? 자, 뭐 더하기 뭐고? super 더하기 vision. 그럼 경찰이 조사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 보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말. 그다음 2번 발음은 superiority.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월성, superior, 열등하는, inferior 하는 이런 superior냐 이거는 뭐 조사에 하고 대등한 관계가 된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상. 그다음에 발음은 superstition. 그러니까 super는 지금 전부 깔아주고 있고 일단 단어들을 묶고 있는데 superstition은 위에 서 있는 이런 단어는 아셔야 돼요. 자, 위에서 우리는 바닥에 서 있죠. 근데 어떤 존재들이 위에 서 있어. 이런데 막 서 있는 거야. superstition 귀신이죠. 자, superstition 미신. 그다음에 superficiality 이건 파워드 표제요. superficial 그러니까 위에서 뭘 한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지 않은 그래서 피상적인 이런 말은 진짜로 정확히 나오도록 500개에 대해서만큼은 이따가 제가 500개 리스트 한 페이지에 있는 거 저 뒤에다 놓을게요. 앞에서 나눠드릴게요. 예, 가지고 가서 코팅해가지고 500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외워보세요. 그럼 여기 superficial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피상적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답은 1번. 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위에서 봄이에요. 여기 이 VI가 여기 있죠. 여기도 VI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surveillance라는 말이 이게 그 위에서 본다는 그래서 이게 카메라 있잖아요. 위에서 감시 카메라. 그걸 영어로 surveillance camera라 그래요. surveillance 카메라 영어로 camera, surveillance camera. 그럼 그게 이제 계속 감시 위에서 보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말이나 위에서 본이라는 발음 supervision이나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를 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거는 또 위에서 보다 또는 다른 단어가 발음하시면 survey 여러분 잘 아는 survey 맞죠, 그렇죠? 조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쫙 보고는 몇 프로가 meticulous를 알까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이러는 것도 일종의 이제 위에서 본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감시 이렇게 하면은 발음은 surveillance 이러는 거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본다는 건 survey라고 관련이 그렇게 있기도 해서 저런 걸 연결해서 보면은 단어가 어렵지 않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파워드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 아직도 500개가 튼튼하지 않다거나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공통으로 있는 상황은 단어 외우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는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워도 하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뭐 그렇지만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그런 걸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아까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런 거 어때요? 뒤로 reciprocal 소리를 자꾸 내보면 발음을 하셔야 돼. 발음하고 스펠링을 쓰고 그리고 reciprocal 이런 발음도 좀 어렵고 하니까 C라는 소리는 그냥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느라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